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다시금 오고 있는 불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비트코인 가격 변동 크게 있었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코인 이야기 먼저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뚜렷한 이유가 막 있었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 증시가 되게 안 좋았던 부분에 관해서 반사이익의 수혜를 좀 받게 되고 지금 온체인 지표상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유입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라는 거는 일정한 물량을 꾸준하게 계속 쉬지 않고 매입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가 됐고 11만 달러 와 꿈의 10만 달러를 넘어서요. 여러분 11만 달러에 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확 커지면서 아마존 시가총액을 추월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5위로 등극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랩소디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 비트코인이 7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초반에 많이 나눠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성장이 무섭게 시가총액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도 오르기는 올랐어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비트 쪽의 비중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게 확인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쪽으로의 수급 쏠림은 여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XRP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크게 오르지는 못했고요. 알트코인 중에서는 그나마 스위코인이랑 아발란체 그리고 이 시가총액 14위에 올라가 있는 HYP 이 코인이 어제 엄청 또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모멘텀을 제가 오늘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신고가 영역이라서 비트코인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 밈코인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 밈코인 시총이 많이 내려갔나? 왜 못 찾겠지? 트럼프 밈코인을 알겠다. 오피셜 트럼프는 비트코인 대비해서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기조 자체가 좀 상승의 기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비트코인 뉴스를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일단 공포 탐욕 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단적인 탐욕 상태인 게 이제 80 이상이잖아요. 최근의 고점이 88로 이게 언제냐면은 2024년 11월 21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 기대감 때문에 비트코인을 확 올려줬었을 때 그때만큼의 투심은 아니지만 지금은 73이라고 하는 큰 투심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봐야 될 거는 아직도 비트코인 장세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게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일단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비트코인 쪽으로 촉발된 랠리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또다시 새로운 영역에 도달이 되고 있고 되게 오늘 자료는 준비 못했는데 되게 재미났던 게 크립토컨트 주경 대표가 강세장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X를 통해서 내가 틀렸다 이렇게 또 인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영역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신고가다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이 손실 중인 투자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까 잠시 고점이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소폭 손실이겠지만 지금까지 코인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은 현재 손실 중인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시장이 열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늘 뉴스들은 이제 지금 아마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하면서 오늘 제가 이제 경제 그 방송들을 많이 봤는데 코인 다루시는 그 경제 방송국들이 또 오랜만에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그 헤드라인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아직도 없어요. 이런 헤드라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코인에 몰린 시선이 좀 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국내 주식에도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한된 유동성 안에서 코인 쪽에 돈이 많이 돈다라는 건 그만큼 이제 주식의 유동성이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제 코인 랩소디니까 저는 이제 코인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보시겠습니다. 골드가 1위이고 또 비트코인이 지금 5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아마존과의 격차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을까? 근데 애플을 따라잡기는 아직 정말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애플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우리 5위의 자리를 좀 잘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옵니다.
알파벳 구글은 7위로 내려앉았고 그다음에 실버가 8위, 사우디 아람코도 현재 9위를 나타내면서 좋은 위치에서 비트코인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뉴욕 증시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요거는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급격하게 좀 올라가는 게 보여져요. 이거 시간 단위의 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왜 그렇게 됐냐면 미국 정부에서 20년물 국채 입찰을 했는데 그게 잘 안 팔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채권을 많이 안 사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이 그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되게 웃겼던 게 무디스가 신용등급 이제 확정 짓고 그 바로 다음에 개장을 했을 때는 뉴욕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시장에서는 이미 선반영된 거야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도는 미비할 거야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그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마침 미국의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미국 채권 수요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신용등급 강등됐잖아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감세 정책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한테 줬던 세금 감면 정책을 폐지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의 감세, 뭐 법인의 감세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세수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 적자는 더 늘어갈 것이다. 막 이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국채 입찰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이거 무디스가 신용등급 내린 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볼 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런 반응이 조금 한번 늦게 온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처음에 나도 모르게 세게 맞았을 때 그냥 처음엔 좀 당황을 하잖아요. 당황 상태였다가 좀 몇 분 흘러서 그때부터 좀 아플 때 있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의 시장이 펼쳐지게 되면서 그 위험 자산에 관한 선호도가 확 줄긴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비트코인 쪽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비트코인이 그러면은 지금 15년밖에 안 된 자산인데 금융시장에서 뭘로 받아들여질까가 굉장히 논쟁거리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냐 유동성 있는 위험자산이냐. 근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안전자산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국채 수요가 있어야 되고 달러가 사실 상승을 해야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달러가 또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미국 달러에 관한 가치가 지금 되게 많이 절하가 되는 게 확인이 되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되게 이제 낮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달러에 관한 그 파워가 되게 약해지고 있는 게 이번에 딱 나왔어요.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 수요가 확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에 관해서 뉴욕 증시와의 커플링도 깨졌고 달러 인덱스와는 원래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조금 더 확실시 되면서 비트코인이 이제는 금을 진짜 디지털 골드로서의 면모가 있겠구나 그런 얘기가 시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좀 많이 몰렸고요. 사실 이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시장에 수요가 몰렸다기보다는 갑자기 비트코인 쪽에 시장에 수요가 몰리니까 그거에 대한 해석들이 시장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아직 비트코인은 그 반감기를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감기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보상의 액 자체가 50개에서 25개로 줄었고 25개에서 12.5개로 4년 주기로 그리고 12.5개에서 6.25개로 그다음에 3.125개로 이렇게 이제 보상이 줄어들고 있고 그때마다 가격 움직임을 볼게요. 이게 첫 번째 반감기, 두 번째 반감기 지금까지 역사적인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물론 최근 차트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네 번째 반감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 시즌마다 블루 색깔로 이렇게 그 세로줄을 쳐놨거든요. 반감기 이후에 얼마나 비트코인이 올랐냐? 퍼센테이지가 첫 번째 반감기 때는요 8,000%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초기 시장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때 투자하신 분들 중에 부자가 되신 분들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제 좀 늦게 알았으니까 그래도 뭐 앞으로 더 큰 뷰가 있다면 가치가 있겠죠. 두 번째 반감기 때는 2,867%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감기는 667%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반감기가 작년 4월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1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과연 이 반감기 사이클에서 이번 고점은 어느 정도일까? 요거에 관해서
그 되게 분석가마다 의견이 다른데 그때 제가 들었을 때 20만 달러였었나? 그 의견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반감기라는 사이클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뉴스의 반영도도 있지만 이런 반감기 사이클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여전히 시장에서의 상승이 유효하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제 전해드린 내용이었는데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 법안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나왔잖아요. 요것도 같이 이제 어제 밤에 또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그 텍사스 정부 쪽 에 있는 자료를 좀 캡처를 해온 건데, 그러니까 일단은 비트코인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이제 상원과 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원 통과했고 그 다음에 하원 쪽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하원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서 살짝 그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하원까지 통과가 됐는데 이게 101대 40인가? 그러니까 좀 압도적으로 많이 이겼어요. 산성표가 훨씬 많았었고 그래서 이제 하원까지 통과가 됐는데 하원에서 통과됐을 때 약간 법안이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상원한테 동의를 얻긴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 주정부 예산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허용되는 법안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대한민국으로 치자면 한국 정부의 그 예산으로 비트코인 투자하겠다. 약간 이런 거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반발이 많겠어요. 근데 텍사스는 미국 내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주예요. 그래서 큰 주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의미가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5천억 달러의 시총 을 가진 암호화폐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의 알트코인까지 그 투자를 허용한다라는 그런 법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에 미국 내에서 이제 비축 자산으로,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골드처럼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관을 할 거야. 더 나아가서는 그러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건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시가총액 높은 알트코인도 투자를 할 거야. 요런 법안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미국에서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비추간 두 번째 통과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 기대감들이 또 시장에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시장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몇 가지 뉴스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서 그 선물 거래소 쪽에 관한 수급도 되게 많이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1만 달러에 도달을 하면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이런 거에 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미결제약정 기준으로 세계 3대 암호화폐 선물 거래소 최근 24시간 동안 선물 롱이나 숏포지션 비율이요. 바이낸스가 롱 포지션이 50.57%, 숏이 이제 하락 배팅입니다. 49.43%고 OKX 바이비트 있는데 전체 거래소를 보면은 굉장히 비등비등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상방을 보는 그런 이제 트레이더들 그러니까 거의 얼마 근소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고점이다라고 해서 하락을 보는 그런 투자자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요것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이 아주 순조롭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윌리오는 이제 크립토 업계에서 또 유명한 분석가 중에 하나죠.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자금이 순조롭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마치 기관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본인의 X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이 온체인 유출립 프랩에 따르면 30일 전체 자금과 투기적인 흐름이 아주 완만하게 증가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체인 지표상 이게 완만하게 투기적인 자금과 30일 전체 자금 흐름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입 지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제가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관들이 적립식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요런 전조가 있었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비트코인 비관론자가 이제 본인의 은행에서도 고객들에게 암호화폐를 사게 허용하겠다. 물론 우리가 보관하진 않을 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 이번에 13F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을 늘린 기업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13F 보고서는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기업들이 포트폴리오로 어떤 투자 상품을 선택을 했는지를 SEC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공개 문서여서 일반 투자자분들도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JP 모건이 비트코인 ETF, 현물 ETF를 많이 담아낸 것도 확인이 됐고 블랙록과 같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알고 있고 우리가 이미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몇 가지 운치인 지표만 간단히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그 거래소 악셀 애들러 주니어가요. 루나 테라 붕괴 이후에 거래소와 BTC, USD 주간 평균 거래량이 2022년 7월 최대치인 290만 비트코인에서 전날 기준 42.6만 비트코인으로 감소했습니다. 뭐냐면 거래소의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 좋잖아요. 근데 잔고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영국의 런던 자산운용사 캐피탈이 이제 10배 레버리지 숏 포지션을 열었다고 로건체인이 전했고요. 지금 비트코인 등의 숏 포지션이 2,500만 달러 손실 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올랐기 때문이죠. 마지막 분석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의 상대 강도 지수가 과매수 기간에 진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이 과매수 기간 때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고점으로 보긴 하는데 RSI 지표는 RSI 지표만 보진 않고 다른 지표를 같이 보기 때문에 그냥 요런 이제 기술적인 분석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암호화폐 뉴스 오늘 좀 너무 신나는 날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이제 흥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본부장님의 또 다양한 시장 인사이트도 좀 들어보겠습니다.